안녕하세요. 모형범선 TV입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범선 모형을 제작할 때 가장 하이라이트는 마스트를 세우고 야드를 달고 수많은 로프를 연결하는 리깅 작업입니다. 하지만 공들여서 만든 선체에 키트에 들어있는 기본 C를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면 어딘가 많이 아쉽고 만지면 만질수록 보풀이 일어나는 그런 느낌에 많은 분들이 실망하실 겁니다. 선체는 가급적 무난하게 완성을 하더라도 이 리깅 작업만큼은 제대로 올바른 로프를 사용해서 완성을 하면은 조금 더 나은 범선 모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범선 모형은 로프의 예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멋진 로프를 이용해서 완성을 한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번 로프 제작 영상은 크게 두 번으로 나눠서 일부에서는 왜 범선 모델러들이 직접 로프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리고 로프의 구조와 종류, 그것들을 만드는데 필요한 장비와 재료들을 소개하고, 2부는 다양한 로프 종류를 직접 만드는 영상으로 담아봤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범선 모형의 리깅실은 각 제조사마다 조금씩 특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 회사들의 리깅실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 키트의 리깅실의 굵기는 범선 모형의 스케일과 상관없이 대체로 비슷한 크기의 실들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러닝 리깅에 사용하는 실과 스탠딩 리깅에 사용하는 실을 구분하는 편이기도 한데, 일부 키트 회사에서는 한 가지 색으로 된 리깅 실만 들어있는 키트들도 있습니다. 실들의 굵기를 재보면, 예를 들어서 같은 0.5mm의 실이라 할지라도 굵기는 제각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굵기와는 하나도 안 맞죠. 아마도 이것은 실질적인 굵기가 아니라 각 리깅 실의 차이만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리깅 작업을 하면서 블록에 실을 통과하거나 매듭을 짓는 등 이 리깅 실을 핸들링을 하면 할수록 보풀이 어느 정도 생기기 마련인데, 특히 이 오클의 실들이 보풀이 많이 생기기로 유명합니다. 이 야마트의 러닝 리깅 실은 이제 막 건조한 범선의 로프와 같은 황갈색을 띠고 있고요. 이 칼더크래프트의 실들은 로프가 오래돼서 섬유 고유의 색이 바래진 회색빛이 도는 베이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렐과 오크레의 실들은 약간의 녹색기가 있습니다. 대체로 이런 키트의 레깅 실들은 보풀이 많고 실제 크기도 하나도 안 맞아 사이즈는 단지 각 실들의 비교 대상으로만 봐야 할 정도입니다. 이런 기성품들의 실을 범선 모형에 사용하려고 한다면 많은 분들이 왁스를 바른다던가 아니면 열을 가해서 보풀을 제거하는 등 다양한 후처리 과정을 거쳐도 실제 역사 속 범선의 로프처럼 여러 가닥의 실들을 꼬아서 만든 그런 디테일은 보기 힘듭니다. 자, 그럼 일상생활에 쓰이는 실제 로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는 로프들입니다. 그리고 빅토리와 컨스티튜션, 트링코 말레의 디깅 사진들입니다. 이건 영화 마스터 앤 커맨더에서 나오는 주인공의 함선인 서프라이즈호의 로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로프들을 구별하실 수 있겠어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번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다수 로프들이 한쪽 방향으로 꼬아져 있습니다만, 어떤 것들은 반대 방향으로 꼬아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로프의 정의는 이 사진의 로프처럼 오른손 꼬임, 오른쪽 꼬임 또는 알파벳 Z의 허리 부분의 형태의 꼬임입니다. 대부분의 로프는 이런 방식으로 꼬여진 형태의 로프들입니다. 또는 호저 레이드라고 부릅니다. 그럼 반대로 꼬인 로프를 뭐라고 할까요? 사실 이것들은 로프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 케이블이라고 부르고 또는 케이블 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들의 꼬임 형태에 따라서 왼손 꼬임 또는 알파벳 S 꼬임이라고 부릅니다. Z나 S, 오른손이나 왼손 모두 로프 꼬임의 형태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로프들이나 범선에 사용한 로프들은 전부 Z 꼬임의 형태로 제작이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대다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올라가서 사람의 힘으로 로프를 제작하는 과정에서도 왼손잡이보다 오른손잡이의 사람들이 조금 더 힘을 쓸 수 있고, 결과적으로 S 꼬임의 형태로 만들어진 로프보다 조금 더 튼튼하기 때문에 Z 형태의 꼬임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로프를 만드는 과정은 여러 가닥의 섬유를 꼬아서 실을 만들고, 이렇게 꼬아진 실들을 또 반대로 꼬아서 가닥을 만들고, 만들어진 가닥을 세 가닥으로 모아서 반대로 꼬은 것이 로프입니다. 간혹 네 가닥을 꼬아서 만든 로프가 있는데, 이것은 범선의 줄사다리, 즉 슈라우드 레이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네 가닥의 중심에 코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세 가닥의 로프보다 조금 더 튼튼하고 마스트를 지탱하는 슈라우드에 주로 사용되는 로프입니다. 그리고 세 개의 로프를 모아서 다시 반대 방향으로 꼬아서 만든 것이 케이블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매우 큰 하중이 필요한 마스트의 하부 스테이에 사용되고, 19세기 이후 영국 해군의 범선에는 슈라우드에도 이 케이블이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은 앵커에도 연결해서 물속에 잠긴 앵커를 끌어올릴 때 또 사용하는데, 일반적인 로프는 방수가 되지 않아서 앵커에 연결한 로프는 물기를 가득 머금기 때문에 무거워져서 중간에 로프가 끊어지거나 이런 무거운 로프를 끌어올리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케이블은 세 가닥의 로프를 매우 단단하게 꼬임이 들어가면서 제작하기 때문에 수분을 차단하면서 방수 성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로프라든가 케이블 제작 시 각 제작 단계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꼬는 이유는 가닥에 꼬아진 힘이 풀어지려는 성질이 다음 단계에서 반대로 꼬았기 때문에 내부에서 서로 꼭 붙들어매는 평형 상태가 유지되면서 스스로 풀리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로프를 제작할 때 섬유에서 실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는 실을 바로 구매하면서 해결하면 됩니다. 천연 섬유로 제작된 실과 합성 섬유로 제작된 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연 섬유로 만들어진 실은 면이나 마와 같은 원료로 만들어졌는데, 이런 실을 이용해서 만든 로프들은 좀 더 빈티지하고 클래식한 질감을 나타내지만 보풀이 잘 생기고 습기에 취약해서 팽창하거나 수축하는 과정에서 마스트나 야드가 휘어질 수 있습니다. 대부분 키트의 리깅실이 이런 천연 섬유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면에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가 있는데, 이런 실들은 보풀이 거의 없고 습기에 강하며 인장 강도가 강해서 수명이 긴 장점이 있습니다. 일부 키트 회사에서 이 합성 섬유를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로프를 만들 결심을 했을 때 당시 참고 자료였던 로프 만들기 강좌에서 나온 합성 섬유인 구토만사의 마라 실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이 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때문에 마라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요즘엔 같은 회사인 구터만 이 스레드를 이용해서 로프를 만들고 있습니다. 마라의 경우 실 자체에 꼬임이 있다 보니 로프를 만든 과정에서 이 꼬임을 풀어줘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실의 제작 단계에서 이미 한번 꼬아졌다는 뜻인데, 문제는 이 꼬임의 형태가 Z 형태로 꼬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프 제작 바로 전 단계인 가닥을 만들려고 하면은 이 실들의 꼬임을 풀어줘야 합니다. 나중에 이 실을 이용해 로프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겠지만, 처음에 이 가닥을 형성하려면 S 형태로 꼬아야 하는데, 로프머신으로 꼬임을 풀었다가 원점에서 다시 반대로 꼬아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을 로프머신이 반복해서 움직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얇은 로프를 만들 때에는 각 후크마다 한 줄에 실만 걸쳐져 있을 때 괜찮은데, 조금 더 두꺼운 로프를 만들기 위해서 후크 하나당 여러 줄의 실을 겹쳐서 걸었을 때는 이렇게 만들어진 로프의 질감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가 만들어 나갈 로프의 주 재료인 구타만 이 스레드의 경우 실 자체가 섬유 뭉치처럼 보이고 꼬임이 별로 없는 듯 하고요. 여러 줄을 거쳐서 두꺼운 로프를 만들 때에도 실제 로프와 같은 질감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마라를 사용하지 않고 이 스레드를 이용해서 로프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마라와 이 스레드 이외에도 로프 제작 재료로서 다양한 종류의 실이 있는데요. 만약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제가 소개한 이 두 가지의 실 이외에도 다양한 실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로프를 보셨을 때 그게 더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 그 실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로프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기계를 로프워크 또는 로프워크 머신 등 다양하게 부르고,
이 말의 어원은 범선에 쓰인 로프를 만들던 공장에서 나왔는데, 길게 뻗어 있는 건물에서 로프의 재료를 길게 펼쳐놓고 꼬아서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범선에 사용한 로프를 만들려면 꽤나 길게 만들었는데요. 1000피트, 약 300m가 영국 해군의 표준 로프의 길이였습니다. 참고로 HMS 빅토리아 같은 전열함에는 총 31마일, 약 50km의 로프가 필요했습니다. 모형용으로 로프를 만드는 로프워크는 구동되는 방법에 따라서 크게 몇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선 이 사진을 보시면 양쪽에 3개의 후크가 설치되어 있고, 기계를 돌리면서 실의 가운데 부분에 꼬임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로프워크는 모델시 웨이에서 판매하는 제품인데 수동형이에요. 뒤에 아무런 전동 도구가 달려있지 않아서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 기계에서 좀 더 업그레이드한 것이 사이렌 모델십에서 판매하는 로프워크입니다. 아까 그 로프워크와 비교해서 겉으로 보기엔 크게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이 기계는 뒤쪽에 드릴을 이용해서 구동하기 때문에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또 3가닥의 후크를 약간의 조작을 통해서 4개의 후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 기계를 이용해서 로프를 만들었었는데, 드릴을 이용해서 속도를 제어하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속도를 제어하기 힘들다 보니 로프의 꼬임도 일정하게 나오지 않아서 처음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로프의 꼬임을 일정하게 나올 수 있도록 수차례 연습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로프를 만드는 기계가 있는 반면에 전동 모터로 구동하는 로프워크들도 있는데요. 이런 기계들은 특정 제조사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대부분 모델러들이 직접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범선 모형 포럼들을 살펴보면 다양하게 제작된 로프워크들을 볼 수가 있는데, 대부분 디자인이 우리 선주들이 사용했던 로프워크와 크게 다르지 않고 제작 원리 또한 같습니다. 한쪽에는 후크가 여러 개 달려있고 반대쪽에는 하나만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소개한 로프워크와 달리 꼬임이 시작되는 곳에서 탑이라고 부르는 로프의 꼬임을 제어하는 나무 블록이 있는데, 양쪽 끝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실뭉치들이 올바르게 꼬임을 유도하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부분에 구멍이 하나 있는데, 이 구멍을 통해서 로프의 중심 코어를 집어넣고 4가닥의 슈라우드 레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로프워크가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연속적으로 로프를 제작할 수 있는 기계와 특이하게 수평이 아닌 수직으로 설치를 해서 로프를 만들 수 있는 로프 머신도 있습니다. 이 두 기계의 사용 방법과 원리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이 로프워크는 사용법만 확실하게 익혀둔다면 공간을 그렇게 많이 차지하지 않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로프를 만드는 머신처럼 여러 번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습니다. 자, 그럼 지루한 이론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2부에서는 여러 종류의 로프들을 만들어 볼 건데요. 한 줄의 실로 3가닥으로 이루어진 얇은 로프, 그리고 여러 줄의 실을 이용해서 조금 더 두꺼운 로프를 만들고, 4가닥의 실과 코어를 포함한 슈라우드, 레이드를 만들어 보고, 끝으로 3가닥의 로프를 반대로 꼬아서 만드는 케이블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만들어진 로프들을 이용해서 열 처리하는 과정까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